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좀 친한 분들, 좀 자주 만나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맛집을 와봤어요. 가보실까요? 여기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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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야. 오늘은 뭐 저희 업계에 계신 다른 분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요새 가장 핫한 레스토랑 중에 하나고 좀 많이 유명한 비노라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매니저님이자 소믈리에 또 대표님이신 이제 김진호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맞나요? 비노 가장 핫한 가장은 아닙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진호 소믈리에고 그리고 저희 모수의 김진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가능한 한 더 섬세하게 하려고요. 더 민감하게 예민하게 하려고 해서 그 뭐 자나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센티미터 단위로 좀 세팅을 합니다. 여기 근데 누구 맛집이라고? 제가 이 동네 사는데 가족들이랑 오게 되면 좋아요. 가족들이랑 오면은 여기가? 사장님이 음료수를 항상 주세요. 애기들한테. 최고지. 네, 그래서 자주 옵니다. 그 음료수 한 잔이 사람을 진짜 네. 아이들도 좋아하니까. 진짜 음료수 때문에 어디서 들어갔어? 고기도 되게 맛있고. 오케이. 네. 오케이. 뭐 시켜야 돼? 우선 왕소갈비 한 판 드시고 그 다음에 갈비살 양념된 거, 안 된 거 이렇게 드시면 돼요. 한정. 오케이. 발주. 사- 발주래. 사장님, 저희 왕소갈비 한 판만 먼저 주세요. 네. 사장님 여기 카스랑 진로 이스백 하나 주세요. 셰프님들만 모시다가 이렇게 프론트 오브 하우스 같은 업계지만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을 모셨는데 대화가 어떻게 될지 내가 너무 궁금하고 사실 이게 내가 공감 가는 데도 있지만 공감 못 하는 데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 네. 셰프님 잘하시네요. 이걸 먹고 사는데 이것도 또 아니 그 방송 나온 이후로 셰프님 볼 때마다 약간 다른 사람 보는 것과 연예인 보는 것과 그렇다만 얘기. 진짜? 방송을- 여기는 안 그럴 거 아니야? 저는 방송을 안 봐요, 그래서. 방송에 나오는 모습 좀 이상해요. 좀 못 보겠더라고요. 방송을 너무 잘하시는데 진행도 잘하시고 원래 이렇게 말 잘하시는 분이었나? 말 엄청 잘하지. 말만 잘해. 잔소리가 아주 그냥. 옛날에 말씀이 별로 없으셨거든요, 제 기억에. 사실 제가 손님으로 처음 뵀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치. 민글수 그렇잖아요. 첫날이었나? 그게 첫 주였나? 또. 근데 제가 막내 할 때여가지고. 솔직히 민구랑 진호 쟤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 진짜요? 그때 그 표정 있잖아. 어리버리하는 그 표정. 처음이니까. 네. 그런 기억이 저 진짜 좀 나 지금. 다 없었어요. 저도 기억해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인지? 10년 더 됐다. 10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꺼도 되죠? 형이 구우시는 거예요? 이거 보여줘 뭐. 요리사들이랑 와야 되는데. 요리를 하는 요리사랑 와야 되는데 요리를 안 하는 요리사랑 와서 그니까. 지켜보고만 잔소리만 하는 요리사랑 와가지고 그냥. 술은 제가 핸들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희 거 소믈리에 분들도 처음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좀 새롭긴 하다 뭔가. 소믈리에들 소주 되게 좋아해요. 그지. 거의 그렇죠. 그럼 많은 소믈리에들이 좋아하는 음료가 뭐야? 그러면 약간 소주인 사람이 많겠네. 이건 이제 개인 차가 있습니다. 괜찮아 있어. 맞아. 진짜 우리는- 소믈리에 와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와인만? 네, 진짜 와인만 먹는 사람도 있고. 아니 너무 비싸는데 와인. 와인. 자,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게 지금 500g이야? 500g이요. 근데 항상 솔직하게 와서 말씀해 주세요. 뼈가 너무 크면은 500 뭐 몇십 그램 더 줄였다. 아, 맞다. 가격이 진짜 좋네요, 근데. 100g에 100g에 11,400원이면 진짜 좋은데, 이거? 근데 뭐 가격 대비 고기 질이 좋아요. 국내산인 것 같은데. 유구. 근데 유구도 좋아. 근데 유구 맛있어요. 잘 굽네. 야, 손 떨리는 많이 거- 해본 성질이네. 손 떨리는 건 뭐냐? 네? 소믈리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 준호야? 선배님 먼저. 아, 그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궁극적으로는 레스토랑에 음료 매출을 잘 나올 수 있게 전체적인 어레인지를 해주는 사람들을 소믈리에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믈리에라는 게 뭐냐고 정의를 내렸을 때 와인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 사람들은 근데 그게 맞냐는 거야. 약간 진짜로. 레스토랑과 관련된 데 와인만 하는 사람들은 가짓수가 너무 많고 와인 전문가들도 그럼 소믈리에냐? 근데 그렇게 부르지는 않거든요. 아, 전문가들 소믈리에라고 하지 않아? 저희는 와인을 감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와인을 뭐 사입을 하고 그걸 가지고 뭐 이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기도 하고 레스토랑에서 서비스를 담당하는데 와인이라는 걸 매개체로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저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와인 전문가들을 소믈리에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와인 전문가, 와인 디렉터라는 다른 명칭들은 충분히 있거든요. 좀 더 큰 틀에서 보자면은 소믈리에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실질적으로 레스토랑에서 손님과 응대를 할 수 있는 응대를 하는 사람들을 좀 소믈리에라고 하죠. 드시죠. 먹으면. 아, 드세요. 이거는 사실 뭐 정답은 없지만 약간 본인들이 필드에서 어쩌면 정점을 찍고 있는 분들이니까 한국의 소믈리에 시장의 어떤 느낌과 이 미래에 대해서나 근데 어떻게 생각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쪽 일은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점점 소멸해가는 게 느껴질 정도로.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소믈리에 가면 어떡해? 왜냐면 셰프들은 요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도 소믈리에는 좀 많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소믈리에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형이나 저는 레스토랑에서 매니저 역할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인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가장 큰 두 축인 요리와 서비스 여기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내가 내 본업으로 직업으로 내가 전문 서비스인으로 클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저는 사실 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파인다이닝에서. 그거는 저희들의 숙제기도 해요. 외국에는 그게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걸 하는 사람들에 대한 리스펙이나 그런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치 많지. 근데 지금 좀 나아지는 것 같긴 한데 많이 나아졌어요. 옛날보다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다른 분들도 소믈리에라고 하면 아 와인을 하는 사람이라고 알지 예전에는 소믈리에가 뭔지도 몰랐었고 진짜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소믈리에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되시는 것 같고 또 그만큼 알게 되면서 존중해 주시는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좀 좋은 이런 케이스가 하나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열심히 하는 것도 있어요. 케이스지. 지금 김진호, 김진범 이 업계에서 얘기를 했을 때는 소믈리에나 와인을 꿈꾸고 이런 꿈꾸는 사람들은 타는 롤모델이 아닌가? 그래? 모르겠는데 진짜? 맞아요.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저는 이 업을 추천하시나요? 그리고 추천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그러면은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어 혹시? 있죠. 많죠. 근데 이제 저 면접 볼 때마다 이제 하는 얘기들이 있죠. 첫 번째 체력이 좋으시냐. 두 번째 많은 걸 포기할 수 있으시냐. 너무 맞는 말이다. 체력이 좋아야 되고 많은 걸 포기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솔직히 그건 하긴 하면 너무 차이가 있고 그렇다고 시간이 많냐 그것도 아니고 몸이 쉽냐 그것도 아니고 요즘 친구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쉽지 않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이거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좋아졌어? 저번에도 그 우리 유튜브 못에서 찍으실 때 그때도 제가 말했던
진짜 몰랐어요. 그 손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얻는 에너지를 저도 한 10년 넘게 일하면서도 몰랐어요. 근데 그 느껴질 때가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행복감이 진짜 모든 걸 다 상쇄해버리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손님이 무슨 입장에 42만 원 내고 밥을 먹으러 와서 고맙다고 하고 가요. 이거 어떻게 말이 돼요. 근데 그게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약간 내가 많은 돈을 냈으니까 나는 받은 서비스를 받았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맙다라고 말을 진짜로 얘기하는 게. 맞아. 이게 또 근데 요새 어디 가나 언급을 많이 하시더라고. 비노. 근데 비노의 음식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와인 서비스, 그 셀렉션 똑같은 와인을 가지고도 김재동 소믈리에 매니저가 주고서는 이야기를 나눴을 때 더 풍성한 경험을 하고 이 와인을 또 아이한테 엄마가 동화책을 읽어줄 때 막 이렇게 제스처를 하면서 눈높이 알아들 수 있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나는 듣고 있어. 그냥. 감사합니다.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렇게 소문이 듣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 그렇다면은 영광이네요. 그게 와인을 설명할 때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난 정말 좋은 소믈리에 생각을 해. 제일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 자기 할 말하고 막 와인이 어쩌고저쩌고 막 프랑스어 섞어가지고 막 네. 그런 있잖아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난 제일 이상하거든.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전 그냥 소믈리에기 이전에 매니저고 서비스하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도 내가 소믈리에가 되겠어라고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세계 최고 소믈리에가 제 꿈이 아니라 진짜 좋은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걸 토대로 제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강력하게 가질 수 있는 무기가 뭐냐 서비스하면서 사람들이랑 이어질 수 있는 매개체 그게 와인이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와인을 잘 알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약간 어려운 용어들 요리할 때도 저 음식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하는데 어려운 이름 왜 갖다 붙여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말들 단어도 되게 많은데 와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서비스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와인보다는 내 지식을 뽐내는 게 아니라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좀 필요한 것들 감정도 전달을 해야 되고 경험을 전달하는 거 그냥 쉽지 않네. 내가 한 경험을 그 사람한테 만든 언어로 쉽게 풀어서 하려면 저희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오히려 더 그래서 근데 되게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저 이게 제일 힘든 얘기 중에 하나가 미슐랭 2스타인데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예요? 미슐랭 3스타인데 문스타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기대하고 기대치가 있죠. 기대를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좀 우리도 다른 식당에 갔을 때 정대포 가소갈비가 이 가격이니까 막 먹으면은 어느 정도 기준치가 있잖아. 맞아요. 그게 틀리던 높던 작던 네. 상관없이. 그러면은 가격 대비 괜찮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현실인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 틀린 말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내 다양한 손님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하면서 최대한 또 맞춰드리고 그렇죠. 우리도 맞춰드린 거에서 또 만족을 하시면 또 우리도 만족하고 하는데 쉽지는 않지. 진짜 제일 큰 숙제예요. 진짜 그런 어렵죠. 분들까지도 만족시켜서 나가게끔 제가 가진 가장 짜릿한 순간 나를 처음에 싫어했던 분이 나중에 나를 찾게 만드는 거. 맞아. 근데 있어요. 그 얘가 우리가 아시는 분. 그분인가?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저는 그분 너무 좋고 지금은 뭐 거의 제 결혼식 때도 초대되고 싶을 정도로 저 누군지. 전 정말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오셨어요, 저희. 우리 되게 자주 오시는 분이에요. 광고이시죠? 네, 자주 오시는 근데 분. 그분이 민구씨 있을 때 처음에 저 되게 싫어했어요. 싫어했었어. 많이 싫어했었어. 제가 처음으로 서비스하다가 그 투수들이 공 던지다가 잘 못 던지면 마운드에서 쫓겨나잖아요. 서비스하는 내려가. 거에서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저희 매니저님이 너 저기 가지 마. 처음으로 자존심이 너무 깎였었던 손님이었었는데 근데 그게 오기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래서 계속 갔어요. 그 다음에 오셨어요. 계속 자주 오셨어요. 제가 계속 가서 서비스 해드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마음의 문을 여셨고 저도 그게 너무 좋아서 지금은 저희 가게에 다시 없는 단골이 있어요. 제가 옮겼는데도. 그렇지. 오리지널 하시더라고. 맞아요. 근데 우리도
나 예전에 전 모수에서 쌍욕 날리신 분이 나의 가장 최고의- 열렬한 팬이시고 최고의 팬이시죠. 최고의 팬이시고 정말 좋아해주시고 생일마다 진짜 정말 값비싼 와인 보내주시고 아직까지도 계속 오시고 근데 아직까지도 그분만 나한테 쌍욕 날리시는 분인데 제일 좋아해 주시는 분. 근데 최고로 힘드셨죠. 처음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게 불평 불만이셨어요. 모든 게 테이블은 왜 이러냐부터. 맞아. 근데 모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시면은 진짜 불평불만 막.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터 그랬어요. 제가 쓰리스타 받기 전부터 저는 불평불만 다 하시고 들어오셔서 오케이 속마음으로 오케이 야 스몰바이트 하나만 먹어봐. 딱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무게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그 서비스맨들한테 진짜 큰 무게가 되는데 저는 그게 엄청 컸었어요. 아 오케이. 내가 다 들어줄게. 앉아서 이거 하나만 먹어봐. 딱 그게 있었어요. 멋있네요, 되게. 근데 항상 평가받잖아요. 왜? 그런 기분이 사실 항상 편하지만은 않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겠지. 숙명이겠지. 그냥 계속 네. 손님들 도마 위에 올라가서 계속 판단을 받아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 맞아요. 뭐 고기 더 먹을까? 어떻게? 고기- 더 네. 해. 그래도 채 더. 안 그래도 갈비살 한 판 더 시키면 안 돼요라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사장님, 저희 갈비살 한 판 주시는데요. 반반으로 좀 주세요. 네. 김진범 매니저님이랑은 모수서울을 오픈하려고 전 투자 회사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넘어오게 됐는데 어떤 엄청난 한국의 와인 대회를 이긴 사람이 있다. 진짜 최고의 소믈리에다라고 해서 아 그러냐. 와인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뭔가 되게 자존심이 되게 강했고 전체적으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던 거를 난 기억을 해. 막 다 하려고 그러고. 근데 오픈 당일날인가 당일 전날인가 그 매니저가 그만둬 버렸어. 오픈하고 나서. 오픈하고 전날인가. 전에 오픈 바로 전에 오픈 바로 직전에. 전날. 나도 모자르지 몰라가지고 허우적대고 있고 여기도 이제 레스토랑 소믈리에인데 매니저가 없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냥 진범님 그냥 매니저 하세요 하고. 저 소믈리에는요? 소믈리에도 하고 매니저도 해. 몰라 나도. 근데 겸허히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을 계속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같이 가시는 분이구나 이분. 좋은 레스토랑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파트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면서 첫 번째 이제 끝나고 이제 두 번째 모습을 오픈하면서도 충분히 많은 오퍼가 있었을 텐데 모수보다 더 쉬운 곳도 있었을 텐데 어쩌면 돈도 더 많이 줄 수 있는 곳도 있었을 수도 있다 생각해. 많죠. 많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한 보람이라는 그 틀 안에서 공감되는 게 되게 많은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서 우리 눈가에 주름이 같이 생기고 있네. 그러게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슈퍼 많이 늙었다 생각하거든요. 이제 늙었네. 근데 근데 30대 중반에 온 거잖아, 내가. 초반이었고 가 30이었었고 네, 막 참 초반이었고 진짜 막 그랬었는데 오픈 멤버네요, 그러니까. 오픈 멤버 제일 먼저 합류를 했지. 근데 중간에 좀 빠진 적이 있었지. 왜 그만뒀었지? 제가 그때 셋째를 딱 임신하고서 셰프한테 바로 얘기했어요. 맞다. 모수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했어요. 저는 그 아이가 둘일 때 라이프 밸런스를 저한테는 최고점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하나가 더 생기면은 가족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그러면은 이게 무너질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직을 했죠. 근데 이직을 했는데 그 모수에 있었던 사람들 또 파인다이닝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해요. 그 맛을. 그 서비스의 맛을 잊지 못해가지고. 근데 제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면 제가 잘할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모수에서 제 서비스를 제일 잘할 수 있었고 왜냐면 거기를 같이 만들어 온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같이 만들어 온 곳이기 때문에 돌아가고
후회했어 안 했어? 진짜 날부터 욕을 했죠. 아씨. 아씨 나 여기 왜 왔지? 근데 다 삶이 그렇지 않아? 그냥 뭐 상상한 것 같지 않고 또 아니죠. 생각하는 것 같지 않고. 제가 다시 복직을 하고 그 해에 또 쓸살 받았는데 난 내가 진짜 왔구나.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했고 그리고 그거를 같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아, 그렇지. 그 순간을. 셰프가 단 한 번도 운 적이 없었어요. 진짜 뭐 여태까지도 한 번도 운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내려와서 2층에다 내려오더니 우는데 옆에 있는 저 직원들한테 뭐야? 장난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그러는데 갑자기 딱 그 얘기 하는데 되게 좀 기쁜 일이 있고 좀 충격적인 일이 있으면 되게 많은 생각이 오가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었어요. 우리의 목표가 스위스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큰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 순간에 제가 같이 있었다는 것 그치. 자체가 아마 그 모든 직원들이 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트리스타를 받고서는 이거에 대해 얘기를 같이 고생한 사람 같이 있는 공간에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나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 이게. 나는 늘 어떤 그냥 레스토랑의 관점으로만 생각을 어떤 누가 질문하면 했는데 이제는 팀원과 함께하면서의 관점을 다시 생각하니까 또 이게 되게 좀 마음에 울림이 있네. 저희는 그때 동영상으로 셰프님 그 쓰리스타 따시는 거 다 보고 누군가 한 명쯤은 약간 뭐 왜 여기가 쓰리스타야 여기가 투스타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우수 쓰리스타 땄을 때는 분위기가 아무도 맞아 그냥 그거 맞네 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자극 진짜 많이 받았다 그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쓰리스타 또 유지하셨고 그때 부산이었잖아요 부산이었지. 딱 쓰리스타 하는데 한 명만 나가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도 그때 되게 좋았어. 그 소믈리에 어워드도 탔고. 타죠 쓰리스타 되면서 소믈리에 어워드 같이 탔잖아요 그냥 그 해에 미슐랭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다 모수 그냥 그 쓰리스타 발표가 먼저 났고 그리고 그 이틀인가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소믈리에 어워드가 있는데 이번에 선정이 됐다.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가 쓰리스타 받았는데 너도 받는다고? 이 말이 약간 좀 섭섭한 거예요. 맞아? 그 네가 받는 게 맞아? 그때 본인이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른 소믈리에들도 맞아요. 있었고 그런 거를 생각했을 거야 내가. 저는 그래서 소믈리에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매니저라고 해달라고 했어요. 소믈리에 어워드를 받았던 해에는 제가 1년을 온전히 한 게 아니었을 텐데 그냥 제가 받는 게 너무 같이 일했던 소믈리에 분들한테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그랬어요. 올해 소믈리에 어워드 모스의 김진범 매니저님 네, 이랬어요. 그게 그렇게 돼서 그런. 그게 그 1년간만 보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사람이 걸어왔던 쭉 그거를 보고 줄 사람이니까 결정하고 한 거 아닐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어쨌든 너무 2회 와인. 소믈리에 어워드 2회 소믈리에 어워드. 2회 소믈리에 어워드 1회여가지고 진짜 뭐 너무 멋있었어요 형이 진짜 대단한 것 같은 게 형이랑 알지. 모스 아시는 분들이랑 해서 밥을 먹으러 오셨고 우리 가게에 진짜 비싼 샴페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아마 레스토랑에서 한 200만 원 가까이 할 거예요 200만 원 넘죠. 요즘에 갖고 오셨고 와인의 컨디션 체크는 저희가 해야 되는 꼭 필수적인 해야지. 요소고 맞아. 그 와인을 딱 오픈을 했고 딱 열었는데 냄새가 이상한 거야. 쿠션회가 났어요 쿠션회 뭐냐면 코르크가 맛이 간 거죠 균에 이제 그렇죠. 감염이 된 쉽게 거예요. 설명하면은 나쁜 균에 코르크가 오염이 됐을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와인이랑 숙성을 같이 시키다 보면은 와인이 닿으면서 와인의 맛을 천천히 바꿔놔요 그러면은 이거는 와인에 대한 명백한 결함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가르는 것도 저희가 소믈리에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혹시나 나는데 형이 있잖아요 잘 둘러대면서 형한테는 테이스팅을 해보시라고 딱 줬는데 티를 잘 안 냈어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알아요 문제 있다는 거 서로 눈빛으로 알았고 근데 미세했어요 그 원 컨디션은 아니에요 못 마실 정도는 아닌데. 형님한테 판매하는 와인이었으면은 바꿔주죠. 판매했으면. 내가 판매했으면 바꿔주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같이 간 일행이 나를 위해서 갖고 온 건데 이거 맛이 갔는데라고 할 수. 진짜 애매하다 그러네. 네, 얘가 없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조심스럽게 얘기는 좀 했었잖아요 컨디션에 대한 얘기를 제가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다 했는데 그거를 또 받고서
그래도 괜찮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잘 둘러서 얘기를 하셔서 저도 설득이 될 정도로 손님 같이 오셨던 분들한테 이 사람 그냥 프로페셔널하다. 그랬어요. 진범님 얘기하니까 그 얼마 전에 우리도 모수에도 유튜버가 왔었잖아. 질문을 한 거에서 대받아친 거에 대해서 이슈가 돼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던데 뭐였어 그게?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와인을 바틀로 많이 드셨어요. 바틀로 드시다가 그 와인을 이제 마지막 디저트 와인을 먹고 싶은데 사실 전 못에도 그렇고 저는 디저트 와인을 많이 이렇게 리서브를 하지 않아요. 그건 본인 스타일이야? 제 스타일이에요. 디저트 와인을 그렇게 저도 이렇게 막 좋아하지 않고 그게 만약에 미슐랭의 기준이라면은 저희는 스위스를 봐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갖추고 있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레스토랑인 거죠. 그분들은 더 대단한 건데 저희는 사실 1년 동안 이제 휴지기를 가시면서 와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좀 촉박했어요. 우리가 뭐 1년 동안 쉬고 내년에 언제 오픈할 거니까 그때까지 좀 뭐 이런 게 아니었었잖아요. 저희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오픈 준비하면서. 네. 그러니까 저는 디저트 와인을 많이 리스트업 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시간도 굉장히 짧다 보니까 괜찮은 와인들을 구매하는 시간이 너무 좀 짧았었어요. 그렇다고 정말 아무 와인이나 갖다 놓고 우리가 그런 레스토랑은 아니니까 리스트업은 안 되어 있지만 한 10종류 이상은 있었어요. 항상 갖고는 있어요. 제가 뭔가를 서비스해야 되니까. 갖고 있는 거를 드릴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마침 그 전에 또 모수의 단골 손님이 본인이 병입을 한 깔바도스를 선물로 주신 게 있어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술 중에서 가장 또 가치가 있는 또 손님이 주신 술을 소개하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그걸 대접해 드렸던 거고 되게 뭐 만족하셨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 같아요. 쉽지 않네. 고기 맛은 어때? 죄송해요. 이게 쉽지 않네라는 말을 저도 살면서 많이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는데 양념된 게 아까 그냥 있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맛있지. 그러니까 저도 딱 오면은 왕송 아까 처음에 먹었던 왕송을 딱 먹고 갈비를 양념 하나, 생 하나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반반씩 주세요. 애들도 좋아해. 네, 애들 좋아. 애들은 사실 양념을 좋아하고 저는 생을 좋아하고 딱 그 생 먹고 양념 먹고 또 이따가 뭐 술밥이 있는데 그거 먹으면은 그냥 그 한 코스예요.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 맛있는 맛이고 양념도 너무 세지도 않고 안 세. 너무 달지도 안 세, 않고. 안 세. 네. 근데 애들도 되게 좋아할 맛인데 달아서 맛있는 이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밸런스가 되게 편하게 그냥 먹을 수 있는 신경 안 가격 써도 대비 생각 너무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맛있게 이게 즐길 딱 수 있는. 와사비랑 그 머스타드랑 같이 주시는데 저 이렇게 섞어서 먹거든요. 아, 그래? 네, 섞어가지고 그냥 같이 먹으면은 되게 맛있어요. 소믈리에가 섞어 먹으니까 섞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근데 이거 사실 이런 거를 우리가 막 준비하면서 평가할 입장도 아니고 그냥 저 대부분의 삶에서 이렇게 막 음식 평가하고 이런 거 스위치 끄고 하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하고 나도 아까. 일할 때만큼은 스위치가 딱 켜져요. 그때부터는 예민해져야 되거든요. 그게 잘 안 되면요 인생이 고달파요. 아 힘들지. 되게 힘들어져요. 스탠밀에도 김치라면 전 잘 안 먹어요. 왜냐면 어쨌든가 맛을 해줘야 되니까. 그것도 어쨌든 신뢰의 한 부분인 거고. 그치. 네. 자극이 될 수 있는 거는 좀 그렇죠. 피한다. 그렇죠. 최대한 피하죠. 자, 근데 조금만 뒤로 돌아가서 콜키지라는 걸 했을 때 콜키지 피가 모수는 20만 원이야. 20만 원. 얼마야? 10만 원. 10만 원. 오케이. 근데 이제 와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내가 내 술 가지고 가서 내가 내 술을 먹겠다는데 이 돈을 왜 내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할 수 있을까? 그 설득력 있는 설명이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와인을 가져오셨을 거고 분명 20만 원이라는 돈을 내면서 내가 먹을 만큼 그럼 그 와인을 진짜 우리가 셰프님들이 정말 그 식재료 하나에다가 최고의 퀄리티로 핸들링을 해갖고 내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핸들링을 해서 와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보여줄 수 있게 좋은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고 그 와인에 대한 좋은 설명을 곁들이고 거기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와인을 볼 때 사람들이 그냥 좋은 와인은 좋은 맛있겠지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와인을 집에 가서 먹으면 맛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까요? 한번 설명해줘. 와인 잔, 와인 온도, 와인 뭐 브리딩을 얼마나 할지, 뭐랑 먹는지, 뭐 어떻게 먹는지 그 요소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저희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와인을 파악하고 핸들링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콜키지 피를 받아야 되고 그만한 피를 받아야 되는 곳이라면 그걸 핸들링 해줄 수 있을 만한 최고의 그 좋은 소믈리에가 분명히 상주해 있어야 되는 건 오케이. 그거는 꼭 필요한 오케이. 거고요. 근데 그게 없는데 콜키지를 받으면 그건 조금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콜키지 피가 다른 것도 레스토랑마다 같은 A의 와인이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인테리어부터 잔부터 소믈리에부터 셰프의 음식부터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콜키지도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 그 와인을 잘 모르는 분들이 아 와인에 좀 입문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저의 경우에는 처음 홀 일을 하는데 진짜 맛있는 와인을 만났어요. 그 전에는 와인을 수두룩하게 많이 먹어봤지만 내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기억에 남는 없었고 게 없었고. 와인을 굳이 내 돈을 쓰면서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었는데 나한테 맞는 진짜 맛있는 와인을 하나를 만나게 되니까 진짜 맛있었고 그 경험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내가 그게 지금- 뭐였어? 그런 와인들이 있지. 시라, 생조셉, 피에르고농 그런 거는. 그러니까 좋은 와인들을 한번 경험쯤을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참고로 피에르고농의 생조셉 시라는 모수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거 있어요? 우리 꽤 많은 저 여러 빈티지를 갖고 있죠. 모스니까 와인을- 받으시는구나. 난 내 인생 와인인데 못 봤는데. 아, 그러니까 소믈리에 역량 중에 하나가 요즘에 그거 같아요. 어떤 와인을 어떻게 갖고 있냐. 아 갖고 있냐. 그러니까 왜냐면 한국에 들어오는 양은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 젊은 소믈리에들이 막 그런 와인을 쓰고 싶으면 한국에서 못 쓰는 거네?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가 많은 거야? 굉장히 많아요. 안 좋은 거 아니야? 서러운 게 많았죠. 가게 처음 오픈할 때 저 어떻게 보면은 밍그스라는 되게 좋은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었고 거기서 와인 컨택을 다 했으니까 근데 그 온도 차이가 되게 다르더라고요. 달랐어. 그 똑같은 사람이. 달라요. 친하던 분들이나 이렇게 잘 해주셨던 분, 도와주신 분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왔지만 새로운 것들을 컨택했을 때 모수가 있냐 뒤에 새로운 신생 레스토랑이 있냐는 다른 거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정말 맛있는데 누구나 다 가지고 싶지만 한국에 뭐 100병, 60병밖에 수입이 안 되는 와인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수입사 입장에서는 아무한테나 다 주고 싶을까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나? 우리랑 오래 거래했던 사람들 또는 우리가 입점시키고 싶은 레스토랑들에다 주는 게 먼저 프라이어티가 그게 맞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생 레스토랑들 입장에서 싶은 말함대로 되게 좀 애로사항이 되게 많아요.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난 늘 생각을 하는데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냥 끝도 없고 좋다고 생각하면 긍정의 아이콘이네. 빈호면은 VIN이는 그 와인? 아니요 그 성빈이에요. 이름이. 성빈. 셰프 이름이 전성빈. 전성빈이어가지고 아, 빈이랑 호랑 제 진호거든요. 제 빈호인데 친구인가? 동생이에요. 동생? 링크스에서 같이 만났어요. 아, 누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딱 보면은 이렇게 포텐이 좀 보이는 사람도 있죠. 보였어요. 저랑 같이 동업하는 사람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꾸준히 성장하는 친구고 정말 더 큰 셰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인이 좀 너무 강하게 난다거나 아니면 음식이 좀 더 돋보이다거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고 되게 균형 잘 이루면서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곳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저희 셰프는 되게 잘 도와줬고 저도 그만큼 도와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서 시간 참 빠르네. 열심히 오프닝 차근차근 한다고 갔었을 때가 그러니까요, 그죠. 그때 같은데. 두 분은 지금 그럼 몇 년째 카피하신 거예요? 거의 이제 한 8년, 9년 차 되는 거 같아요. 진짜 됐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두 분이서 막 싸우거나 이렇게 부딪히시거나 하는 경우는 어떻게 많아요. 싸울 수 있겠냐? 근데 이게 이런 것 같아. 내가 내린 결정들에 대해서 싫을 수도 있었고 뭐 이거 아닌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진범님을 굉장히 높게 사는 거는 내가 진짜 전문적인 면에서 높게 사는 거는 내가 셰프로서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최소한 내 앞에서는 그리고 나오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100%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줬어. 그래서 그거를 밀고 나가줬어. 늘 서포트가 돼줬어 그거에 대해서. 뭔지 알잖아. 근데 그냥 일을 끝내는 것에 대해서나 우리가 맡은 바에 대해서 한 번도 뭔가 이건 잘못했어 셰프라고 한 적은 없어. 아 진짜요? 저는 번도. 그게 그 존경심의 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직원한테 얘기해요. 나는 저 사람이 뭘 시키든 난 다 한다. 다 할 수 있다. 근데 아닌 것도 있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치. 다 맞을 순 없지. 근데 그런 결정 또한 저는 받아들이고 해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시키는 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철학이에요. 나도 알고 있어. 근데 이제 그게 내 생각에는 가장 효율적인 거는 내린 결정을 우선 가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내린 결정이나 이런 거 아니면은 같이 얘기해서 내린 결정들을 일단 가보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나도 확실하게 아니었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뭔가 그런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나도 되게 신뢰를 하고 되게 뭔가 되게 애매했을 때 야 김주범 매니저님 불러와줘. 그러면 와서 얘기를 나눠. 그러면은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거야 나도.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끝내고 다음 거로 갈 수 있는 거를 마무리해주는 이제 이거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지. 총괄 매니저를. 그러니까 슈퍼님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 가장 큰 게 옳은 결정은 없어. 그 결정을 옳게 만드는 거야. 저는 그거를 직원들한테도 얘기했고 내 결정이 옳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옳게 만들어줘. 저는 그거를 셰프님한테 가장 잘하는 맞아. 사람이고 싶은 거고. 맞아. 아니 그래서 내가 부탁하는 거나 내가 이렇게 하자라고 방향을 제시했을 때 그게 다 옳은 결정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틀린 것도 옳게 만드는 방향으로 계속 우리는 밀고 나가니까. 사업을 하면서 아니면 셰프로 있으면서 서로 믿고 가는 사람은 소수야 사실.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야. 진범님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진짜 멋있네요. 카메라 이렇게 있잖아. 일단 2차는 화나셨어요? 둘이 2차 가러 가자. 뭐 김치말이국수 먹으면 안 됩니까? 아 너무 좋죠. 술밥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까. 김치말이국수도 좋고 술밥도 좋아. 술밥. 난 김치말국수. 하나하나씩? 오케이. 하나하나씩만. 근데 애들이 여기서 고기 먹고 술밥 국수 먹고 술밥을 안 맵게도 해주세요. 안 먹게 되고. 그러면은 술밥 같이 먹고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것만 먹어도 배불러요. 근데 여기 쾌적하다. 되게 쾌적하네. 그러니까 고깃집인데 그러니까 애기들 데리고 오면은 다른 애들은 이제 냄새 많이 배고 그러면은 좀 애기들 빨리 막 가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나름 쾌적하게 먹기 좋아요. 와 술밥이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 좋다. 좋은데 이거? 예, 좋아요. 이게 아주 아 이렇게 딱 고기 먹으면 소주 한 병 정도 딱 먹고 이거 먹으면 또 소주 한 병 먹고 이거 뭐 소주 한 2병 들어가겠네. 이거는 완전 소주각인데. 예, 먹죠. 기가 막힙니다. 셰프님은 소주 드세요? 나 좋아해요? 예전에 안 마셨는데 이제 좋아해. 한국화 됐더라고. 예전에는 맥주만 먹어가지고. 셰프님 그 외국에 오래 계셨잖아요. 그치? 지금 8년, 9년째지. 서울에. 여기가 외국인이지. 가끔 까먹어. 그렇구나. 가끔 까먹어. 셰프님 영어 할 때마다 가끔씩 느낀다니까 제가. 근데 영어가 많이 줄었어. 많이 들었어. 많이 어떡하냐. 줄었어. 아씨. 근데 한국말이 많이 좀 늘었어. 엄청 많이 늘었죠. 많이 늘어서 진짜. 항상 셰프가 말을 많이 할 때는 혼낼 때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혼낸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고쳐야 될 점. 고쳐야 될 점을 얘기할 때 그때 단어 선택이 점점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 이 사람이 한국말이 점점 늘어가는구나. 그만 늘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할 때 많죠. 제가 그래서 월요일마다 복싱장을 가는 게 좀 낫죠 때리면. 낫지. 저기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이 있어요. 셰프 그림. 대단하시. 또 어쨌든 이 업이 잘 되려면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는 맞아. 맞아요. 되게 재밌는 일이거든요. 되게 보람차고 누군가의 하루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고
얼마나 다시 여기에 오게끔 만들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와인이라는 거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싶지는 않아요. 이 레스토랑 서비스를 정말 자기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많은 분들이 소믈리에 이제 와인에 관련된 업무를 좀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항상 모스에 계셨던 모든 소믈리에들한테 항상 말했던 게 소믈리에는 이 레스토랑에서 가장 서비스를 멋있게 하는 사람이어야 돼.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지 않고서 소믈리에의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 내가 셰프의 음식을 들고 나가서 레스토랑을 대표하는 거고 설명하는 거고 굉장히 사실 멋진 일이거든요. 엄청 멋진 일이거든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거를 지원해주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해요. 진짜 재밌는데 그죠? 아 너무 재밌지. 그 매일 욕하고 매일 술 먹고 하지만 내일 출근할 수 있게 하는 일이지. 얘기해주고 싶어요. 만약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전해볼 만하다. 네. 충분한 가치가 있죠. 충분한 가치겠다. 충분한 가치. 같이 가는 길이니까. 네. 화이팅해서 업계가 좀 더 활기차게 좋은 레스토랑들이 되기를 또 응원하겠습니다. 답이 정확히 없는 얘기네요. 차근차근